미국이 면역 효과를 늘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부스터 백신을 본격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경기 부양책을 놓고 진보파의 6조 달러 패키지 독자 가결과 중도파의 1조 달러 사회 인프라 방안이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미국 대학 등록률이 3.5%나 급감했습니다. 워싱턴 한인회가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 시 정확한 신고처와 방법 등을 한인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존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의 할인율이 낮아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면역 효과를 늘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부스터 백신이 미국 내에서 본격 생산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올 가을이나 겨울 대대적인 부스터 백신을 다시 한번 맞는 시기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면역 효과를 늘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부스터 백신을 본격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독감 예방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할지 3차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더나를 비롯해 백신 제조사들이 부스터 백신 생산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2번을 접종하면 95% 안팎의 항체 생성 효과가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면역 효과가 최소한 6개월은 가는 것으로 입증됐으나 1년이 될지 수년이 될지 평생 갈지는 아직도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올 가을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이 3번째 접종, 존슨앤존슨은 2번째 접종을 해야 할지 미국 정부가 권고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으로 독감 예방 백신과 같이 코로나 백신도 1년에 한 번은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사들이 부스터 백신 제조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영국발 알파에 이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부스터 백신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공동 개발했던 모더나는 보스턴 근교에 있는 백신 제조 시설을 2곳 정비해 부스터 백신을 본격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 가을에 한 곳, 내년 초에 한 곳 등 2곳의 생산 시설을 증설할 것이라고 모더나는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모더나 백신만 해도 현재까지 3억 도스의 백신을 미국 정부 측에 넘긴 데 이어 올 하반기에 2억 도스를 추가하고 부스터 백신까지 포함하면 10억 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30억 도스를 생산 배포해 올해보다 3배나 늘릴 것으로 모더나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화이자는 현재의 백신으로도 면역 효과가 오래가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필요성이 발표될 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차기 경기 부양책을 놓고 민주당 진보파들이 무려 6조 달러 패키지를 독자 가결하는 절차에 착수한 반면 중도 타협파들은 1조 달러 안팎의 사회 인프라 방안으로 맞서고 있어 격돌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상원안을 놓고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6조 달러 패키지 추진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에 심각한 분열상도 드러내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차기 경기 부양책을 놓고 진보파의 6조 달러 패키지 독자 가결과 중도파의 1조 달러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타협으로 나뉘어 정면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상원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진영의 진보파들은 바이든 인프라 방안의 4조 달러에다가 2조 달러를 추가한 6조 달러 패키지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기 위한 예산 조정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은 척슈모 민주당 상원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에 6조 달러 지출 패키지에 대한 예산 조정 절차에 착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보파의 6조 달러 패키지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사회 인프라 일자리 플랜 2조 2,500억 달러,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1조 8천억 달러 등 4조 50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샌더스 상원의원이 집중 추진해온 메디케어 시작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낮춰 대폭 확대하고 안과와 치과 혜택으로 늘리며 처방약값 낮추기까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2조 달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진보파의 6조 달러 패키지 독자 가결 준비에 척슈모 상원 대표가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초당파 상원안을 놓고
양당 상원의원 21명과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을 겨냥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 11명, 민주당 10명 등 중도파 양당 상원의원 21명은 1조 달러 안팎의 사회 인프라 방안을 제시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일주일 내지 열흘 협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11명을 대표해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민주당 10명을 대표해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마련한 초당파 상원안은 전형적인 사회기반 시설 개선에만 5년간 9,730억 달러, 8년으로 계산하면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자고 제안해 백악관이 한번 공개적으로 낮춘 1조 7천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예산 지출 이외에 신규 투자 예산으로 초당파 상원안은 5,790억 달러를 잡아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노선이라는 6천억 달러에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안이 핵심 쟁점인데 초당파 상원안은 기업들과 부유층의 세금 인상을 제외하고 백악관이 반대하고 있는 휘발유세 물가 연동, 전기차 세 수수료 부과 등도 삭제할 용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자금 가운데 1,200억 달러를 전용하고 지역정부 지원금 중에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허용하되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1,000억 달러도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 21명이 전격 타협하고 7월 중순 상원 표결에서 60표 장벽까지 넘게 되면 1조 달러 안팎의 사회 인프라 방안이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보파들은 민주당의 중도파 7명이 2차로 추진하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의 독자 가결에 지지키로 사전 동의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추가 현금 지원, 헬스케어와 무상교육 확대, 유급휴가 신설 등 진보파의 요구사항들을 담은 2조 달러 안팎의 미국 가족 플랜을 올가을로 늦추더라도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성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 여파로 미국 대학의 학부생 등록이 올 봄학기 60만 명 이상 3.5%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7배나 많이 떨어진 것으로 학부생이 73만 명이나 급감했고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도 대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미국의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대학생들은 올 봄학기에 1,690만 명이 등록해 전년도 1,750만 명에서 60만 3천 명, 3.5%나 급락했다고 전국학생정보연구센터가 발표했습니다. 60만 명 이상 3.5%나 급락한 것은 예년에 비해 무려 7배나 많게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생들의 등록률이 급락한 반면 대학원생 등록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올 봄학기 등록한 학부생들은 전년에 비해 70만 7천 명이나 줄어들어 4.9%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급감한 학부생 등록자들의 대다수인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로 전년에 비해 47만 6천 명, 9.5%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이 40만 명이나 급감한 데 비해 여학생들은 20만 3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정년기 학생들은 등록률이 5% 줄어든 반면 25세 이상은 2.3% 늘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9.5%나 급락한 커뮤니티 칼리지에 비해 주립 4년제 대학 등록률은 전년에 비해 0.6% 감소했고 사립 비영리 4년제 대학은 0.8%, 사립 영리 4년제 대학은 1.5% 감소해 커뮤니티 칼리지들보다는 덜 급락했습니다. 더욱이 대학원의 등록률은 오히려 올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올 봄학기 대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은 전년에 비해 12만 4천 명,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급감한 가정의 학생들이 대거 등록을 포기 또는 연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해 앞길이 불확실해진 상당수 학생들은 좁아진 취업길 대신에 대학원 진학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 가을 새학년 새학기부터는 다시 원상 회복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워싱턴 한인단체가 정확한 신고처와 신고 방법 등을 한인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회는 아시안 혐오 범죄 퇴치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지역 경찰과 소통하며 업데이트된 신고 전화번호와 온라인 정보 등을 한글로 제작해 한인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제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인종 혐오 범죄에 피해를 당했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해 마음고생만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폴라박 회장이 이끄는 워싱턴 한인회가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 신고 전화와 온라인 정보 등을 현지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받아 업데이트하고 한글로 제작해 한인 사회에 알리고 나섰습니다. 폴라박 워싱턴 한인 회장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고 관련 정보들도 너무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지 경찰 등으로부터 받아 업데이트한 신고 전화번호와 온라인 리소스 등을 한글로 제작해 한인사회 주요 장소에 붙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동포들께서 당황하지 않고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워싱턴 한인회에서는 중요 전화번호와 온라인 리소스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한인회는 20만 동포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대처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요 전화번호와 온라인 리소스, 리포트를 제작해 노인 아파트, 상가, 관공서, 교회, 가정, 사무실에 배부하고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한인회의 포스트에 따르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당하고 있는 도중이라면 즉각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 당한 피해를 신고하려면 버지니아 펠팩스 카운티는 703-691-2131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메릴랜드는 증오범죄 한라인 1866-481-8361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워싱턴 DC는 202-727-0500번에 전화해 음성 사서함에 보이스 메일로 남기면 됩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한인회는 아시아계 미국인 증오, 외국인 혐오와 폭력 퇴치를 위해 애쓰는 메이슨 디스트릭 경찰서 범죄 예방국을 방문해 한인사회 보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 $1,000와 세제, 바이러스 퇴치 스프레이 등 생필품 $500어치를 전달하고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다려지는 할인 행사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올해 프라임데이는 할인율이 낮아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프라임데이에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유료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소극적인 할인율로 소비자들은 실망을 표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인 광고가 과장됐다, 혹은 할인가가 낮아서 실망스럽다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상거래 증가와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브랜드가 높은 할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TV와 같이 칩이 필요한 일부 제품의 가격과 재고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공급이 부족했던 게임 콘솔과 같은 상품의 경우 정가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60%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쇼핑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 가장 할인율이 높은 전자제품과 장난감은 지난해 프라임데이 날 각각 약 7%와 8%의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낮은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프라임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